아무도 기다리신 적 없으시겠지만은 제가 영상을 아주 오랫동안 안 올리다가 얼마 전에 갑자기 올렸잖아요. 역시 아무도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크로스핏을 한 6개월 넘게 쉬었습니다. 네, 근데 이제 지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많이 괜찮아진 상태예요. 심할 때는 그 빈 바로, 그러니까 45파운드로 이 오버헤드 프레스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110파운드 정도로 5 곱하기 5 정도 수행을 할 수 있고요. 와드는 그래도 아직 조금 불안해서 B 정도로 스케일해서 조금 하는 중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제가 다치고 나서 보니까 저랑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저희 박스에도 그렇고. 그래서 이제 제가 왜 다쳤고 어떤 증상이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공유를 하면은 조회수가 좀 나오지 않을까가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일단 제가 왜 다쳤냐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고나 특정 운동을 하다가 뚝 하고 다친 건 아니었고요. 지속적으로 피로랑 부상이 조금씩 누적이 되다가 특정 시점에서 임계치를 확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제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네치 자세 같은 걸 보면은 와, 이런 자세를 올린다고?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거야?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이거든요. 어깨도 어깨지만은 버딩크에다가 요추 말리는 것도 되게 심하고요. 어릴 때는 이렇게 좀 엉망인 자세로 해서 피로가 좀 누적이 돼도 금방금방 회복이 됐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이게 회복 속도보다 부상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서 더 이상 낫지 않고 터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 임계점이 23년도 오픈이었던 것 같은데요. 135파운드 스네치가 아주 개판이었거든요. 오우, 나이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마 이때 어깨가 나간 것 같았어요. 보면 어깨 돌리죠. 예. 느낀 거예요. 어깨가 박살났다는 거를. 이날 이후로 제가 어깨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. 그때 제 증상이 어땠냐면은 일단 일상생활이 거의 좀 힘들었습니다. 티셔츠 이렇게 벗을 때나 차 뒷좌석에 있는 물건 있잖아요. 이렇게 팔 뻗어서 들 때. 근데 제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그 통증의 양상이 일정하지가 않고 맨날 그때 다른 거였어요. 어떤 날은 어깨 들 때 아팠다가 그날 오후에는 팔 내릴 때 아프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뒤로 뻗을 때 아팠다가 지 맘대로인 거예요. 유튜브에 어깨 통증으로 검색을 하면은 자가 진단 방법 많이 나오잖아요.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든다, 이렇게 눌러본다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진단법으로 하면은 어떤 날은 슬랩이었다가 어떤 날은 회전근개 손상이었다가 하는 식으로 내가 어디가 아픈 건지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갔을 때도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슬랩이 의심된다고 했었어요. 물론 이제 MRI를 찍은 건 아니었고 방금 이런 운동법 있잖아요.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어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걸로 검사를 했는데 슬랩이 의심된다. 그러고 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슬랩은 아니다. MRI를 찍어보셔라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참 제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한쪽 어깨에 70만원씩 140만원짜리 보험도 안 나오는 MRI를 찍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슬랩이 아니라니까 그냥 참고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계속 했습니다. 예를 들어 토투바는 쉿업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마저도 어깨 아파서 이 팔을 뒤로 못 뻗고 있죠. 그리고 푸시업이나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어깨 부담되니까 니 푸시업으로 바꾸고요. 터키시 겟업이나 정거근 활성화 같은 보조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해줬습니다. 그래도 도저히 낫지가 않더라고요.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.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. 23년 남은 한 해 어깨 치료에만 전념을 하자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깨를 치료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뭘 했냐면요. 일단 와드를 중단을 했습니다. 이건 사실 진작 그랬어야 되는 건데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 보니까 아픈 상태로 한 5개월, 6개월을 운동을 더 했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스쿼트 자세를 고쳐보기로 합니다. 갑자기 웬 스쿼트 하시겠지만은 스쿼트 스트레치를 하면은 상체각이 세워져야 어깨가 덜 넘어가잖아요.
그래서 상체각을 세우는 스쿼트를 연습을 했더니 버딩크가 심해져서 허리가 아프고요. 버딩크 안 나오게 자세를 바꿨더니 이번엔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또 고관절 안 아프게 스쿼트를 하면 또 상체가 죽고 어깨가 째껴지고, 아 이거 나 스쿼트를 진짜 개판으로 하고 있구나, 고쳐봐야겠구나 해서 온갖 유튜브 다 찾아보고 주변 사람들 의견도 듣고 했더니 짜잔, 괴상요상한 스쿼트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. 발 각도도 이상하고 엄청 쩍버린 데다가 상체 각이랑 깊이 둘 다 별로죠. 심지어 이렇게 했는데도 고관절까지 아플 때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건 답이 없다. 네, PT를 받아보자. 어깨 통증, 어깨 움직임 개선과 동시에 스쿼트도 같이 한번 고쳐보자,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추천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좀 길게 받았습니다. 사실 처음 간 병원도 야구 선수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추천을 받은 병원이었는데, 병원이 너무 큰 병원이다 보니까 자주 가기가 부담스럽고 예약도 너무 일찍 해야 되고 대기도 길고 해서 차라리 잘하는 동네 병원에 자주자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추천받은 병원으로 한번 바꿔왔습니다. 이 병원에서는 자가세포 증식 주사 요걸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 좋았습니다. 첫날 갔을 때는 주사를 한 20방 정도 맞았고요. 두 번째, 세 번째 갔을 때도 한 15방씩 계속 맞았어요. 주사 맞는 동안은 너무 진짜 힘들고 아프고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, 진짜 운동 그만둬야 되나 하고 우울했었는데, 근데 그거 맞고 나니까 회복 속도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. 그 전에는 제가 양상을 알 수 없도록 아팠다고 했잖아요. 그 통증들이 좀 정리가 돼서 이제는 특정 구간과 특정 부위에서만 아픈 걸로 바뀌었어요. 그 아프다는 것도 운동할 때만 아팠고 티셔츠 벗을 때나 뭐 물건 들 때 이럴 때는 심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받은 진단은 뭐였냐면은 그냥 염증이었습니다. 힘줄염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냥 그 염증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뭐 지 맘대로 아팠던 거죠. 네. 근데 이 염증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데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결국은 어깨 충돌이거든요. 네. 특정 부위에 어깨 움직임이 안 좋아서 계속 이렇게 충돌이 생겨서 염증이 쌓여서 그게 통증으로 다가왔다는 건데, 지금 당장은 이 병원 다니면서 증식 치료 해가지고 주사 맞아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은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한은 근본적인 움직임을 고치지 않으면은 또 다친다는 거잖아요. 게다가 운동할 때는 여전히 특정 구간에서 계속 아팠기 때문에 이 통증도 잡고 그리고 근본적인 움직임도 고쳐보기 위해서 제 운동 인생 처음으로, 놀랍게도 처음으로 PT를 받아보기로 합니다. 어떤 PT를 받았는지는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은 제가 이 자막 쓰기 힘들어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 하겠습니다.